안녕하세요. 삼강 사진 촬영 편은 잘 보셨나요? 이 블로그라는 것이 생소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따라와 주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4강은 약간 개념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키워드라는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고, 하지만 이 키워드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집중 또 집중해서 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키워드가 연결되어서 또 로직도 아셔야 되고, 이 키워드 하나만 아셔도 많은 것들이 해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중을 꼭 해서 잘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지개 한번 크게 펴시고 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앉아 주시면 됩니다. 모두 기지개 한번 크게 펴신 거 맞죠? 자, 그럼 키워드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시작해 볼게요. 키워드라는 것은 그 개념을 제대로 알면 온라인 판매에서는 물론이고 파워링크나 블로그 또는 각종 SNS에서 유용하고 정말 알차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키워드 개념에 대해서 이번 강의를 듣고 조금이라도 이해되는데 도움 되시길 바랄게요. 키워드가 과연 뭘까요? 말 그대로 키가 되는 글자, 즉, 열쇠처럼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암호를 풀 수 있는 그런 단어를 뜻하는데요. 데이터를 찾아볼 때 핵심이 되는 단어인 거죠. 키워드는 바로 데이터를 찾는 핵심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쉽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주로 검색할 때 떠오르는 무언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네이버에서 혹은 쿠팡에서 쇼핑할 때 찾아보는 그 단어들이 바로 키워드인 거죠. 검색 시 사용되는 주요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엄청 쉬우시죠? 키워드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가 가시나요? 어, 그럼 쇼핑을 하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겨울이니까 장갑을 산다고 가정해 볼게요. 같은 장갑이어도 사람이나 필요에 따라 겨울 장갑, 가죽 장갑, 두꺼운 장갑, 따뜻한 장갑 등으로 나누어서 찾아볼 수도 있겠죠. 이런 검색어들을 키워드라고 하는 거죠. 정말 쉽죠? 그럼 목도리를 살 때는요, 어떤 키워드들이 있을까요? 잠시만 생각해 보시겠어요? 혹시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나요? 방금 떠올랐던 그런 단어가 바로 키워드라고 하는데요. 혹시나 목도리인데 따뜻한 목도리 이런 게 아니라 차가운 목도리 이런 단어 생각하신 분 계실까요? 물론 차가운 목도리도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보통 지금처럼 겨울에는 따뜻한 목소리를 따뜻한 목도리를 검색하겠죠? 이렇게 키워드라는 것은 검색자가 의도하는 것을 파악해서 그런 단어들을 조합을 하는 것을 보고 키워드라고 하거든요. 겨울 장갑하고 가죽 장갑은 엄연히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의도도 다른 것이죠. 근데 혹시나 지금 겨울인데 차가운 목도리처럼 계절이나 상황에 맞지 않다면 이게 좋은 키워드인지 고민은 한번 해 봐야 되는 거죠. 어 검색어에 담겨 있는 그 실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한글에는 보면 단어가 많잖아요. 물론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이 키워드라는 것은 꼭 한 개의 단어를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말이 되는 여러 개의 단어의 조합. 아까 겨울 장갑, 가죽 장갑, 따뜻한 장갑처럼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주로 찾아보는 말이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단어가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세 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장을 가지고 키워드라고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때요? 잘 이해되시나요? 그럼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다고 생각을 하고 제 글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글에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 혼자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5초 정도만 시간을 드릴게요. 혹시 몇 개나 찾아보셨을까요? 제가 이 글을 적은 지가 사실은 조금 오래돼서 저도 키워드를 엄청 많이 넣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골프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그다음 골프 스윙 자세, 골프 스윙, 골프 자세, 골프 자세 7단계, 골프 스윙 7단계, 골프 기초, 골프 기초 자세, 골프 어드레스, 골프 피니쉬, 어드레스, 피니쉬 이렇게 따로도 되고요. 골프 기초 뭐 이런 키워드들을 엄청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이게 예전 거라 통계를 한번 볼 수 있긴 한데요. 그때 당시에 검색이 되었던 키워드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보시면 한 개의 글에 제목을 잘만 넣으면 골프 스윙, 골프 자세, 뭐 띄어쓰기도 있고요. 골프 스윙 자세, 뭐 마찬가지로 띄어쓰기, 골프 기초, 골프 어드레스, 골프 스윙 자세, 골프 피니쉬, 어드레스, 골프 스윙 7단계, 뭐 여러 가지 골프 스윙 피니쉬, 뭐 골프 단계, 피니쉬 자세, 골프 피니쉬 자세, 어드레스 자세, 골프 기초 동작 목표, 골프 어드레스 팔꿈치, 골프 스윙 단계, 뭐 이렇게 한 번씩 오타로 검색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 오타가 있지만 이렇게 많은 키워드들로 이루어져서 검색이 됐다는 결과값이거든요. 어때요? 글 하나로 저렇게 많은 키워드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이렇게 키워드 개념에 대해서 조금만 아시면 조합을 이용해서 상품을 판매할 때도 상품명을 잘 정하실 수 있고 그 상품명만 잘 정해도 판매와 직결해서 그 판매가 이루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 제목이나 상품명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내 수익과 정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들이 정말 중요하고요. 뒤에 로직에 대해서도 조금 제가 알려드릴 건데 그 로직을 배울 때도 이렇게 키워드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절대 로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키워드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계절과 상황에 맞는 키워드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인제 제가 상품을 팔게 되더라도 그 계절에 맞는 물품을 팔아야 하잖아요. 뭐 백화점처럼 큰 곳이나 아울렛 같은 데서는 여름에 겨울옷을 팔고 한동안 뭐 겨울에 여름옷을 팔고 이런 경우도 있긴 했는데 그래도 뭐 가을에서 겨울을 넘어갈 때는 패딩이 제일 잘 팔릴 것이고 여름에는 시원한 것들이 잘 팔리겠죠.
그냥 이렇게 키워드 선정을 하는 것 자체가 키워드에 대한 이런 기초적인 개념이 없으면 선정 자체가 어렵게 되잖아요. 그래서 계절에 맞지 않는 키워드는 엄청 비효율적이고요. 겨울에는 따뜻한 목도리, 여름에는 시원한 음료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인기가 많겠죠. 그리고 또 특별한 행사나 이벤트가 있는 시기라면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글을 쓰거나 상품을 판매하는 게 아마 매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시일성이 있는 키워드들로 내 블로그의 글이나 상품을 노출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글이 노출되는 원리가 로직과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작성한 글을 보여드렸는데요. 만약에 그 글이 수많은 키워드들을 넣어서 작성을 했는데 노출이 되지 않고 있다 하면 키워드 선정이 잘못되었거나 아까 글쓰기 할 때 배웠듯이 그 글쓰기 구조가 그 키워드들을 모두 뒷받쳐 줄 힘이 없다는 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목에만 키워드를 잘 쓴다고 블로그가 노출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키워드라는 것이 개념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글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서 키워드 개념에 대해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같이 글을 한번 보시면 골프 스윙 자세 7단계 골프 기초 자세 어드레스부터 피니시까지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부터나 피니시까지 부터 까지 이런 두 개는 키워드로 잘 불리진 않거든요. 어드레스, 피니시 이렇게 단어들은 키워드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그리고 본문에서도 인제 인사말을 한 다음 뭐 7 단계라고 적었기 때문에 그 7 단계에 대해서 처음에 설명을 했어요. 뭐 똑딱이부터 배워서 뭐 "골프 스윙 7 단계에 따라 순서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좋다."라고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골프 스윙 자세가 한 가지 한 가지 모두 중요하지만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정타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초 자세를 많이 연습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골프 스윙 자세 그리고 7 단계 기초 자세라는 제가 여기 제목에 적어 놨던 키워드들을 활용해서 작성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내려가 보면 골프 스윙 7 단계라는 키워드를 한 번 더 강조를 해 주고요. 어드레스라는 키워드가 제목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또 본문에도 언급을 해 주고요. 7 단계가 저는 제일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7 단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드레스라는 단어를 넣으면서 어드레스 키워드까지 강조를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어드레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고 어드레스 부분과 맞는 사진을 올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인 테이크백을 설명하면서 사실 이 테이크백이라는 것도 키워드가 될 수 있는데 제가 더 강조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까 제목에는 테이크백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테이크백이라는 내용을 적었는 이유는 7 단계 안에 테이크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7 단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테이크백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야 7 단계가 완성이 되고 이 7 단계라는 키워드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본문에서 제목에 언급했던 키워드들을 충분히 뒷받침을 해 줘야 제 블로그 글은 노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테이크백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요. 그리고 테이크백에 해당하는 또 사진을 올려 줬고요. 3 단계로 넘어가서 탑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요. 또 중간중간에 또 다른 말로 제가 제목에 적었던 이런 키워드들을 또 언급해 준답니다. 그리고 음 뭐 또
거기에 맞는 사진을 올려줬고요. 자, 4단계까지 왔는데요. 4단계에서도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4단계를 그냥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별다른 키워드는 들어가지 않았네요. 또한 또 4단계에 맞는 사진도 올려줬고요. 5단계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고 영상을 올렸어요. 그리고 6단계도 마찬가지. 영상과 사진을 함께 올리고 7단계는 아까 제가 처음 제목에 적었던 단어가 들어가 있네요. 그죠? 이게 바로 키워드죠. 이 피니시라는 키워드까지 모두 노출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피니시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어요. 전체적인 글 구성을 보시면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키워드를 제일 앞에 두었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단어, 마지막으로 어드레스와 피니시는 사실 노출이 되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작성을 하긴 했었거든요. 다행히 운이 좋게 어드레스와 피니시까지 모두 노출이 되었고요. 이 글이 짧은 시간에 단기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읽어줬던 글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조했던 것들을 단계 단계 내려가면서 글을 작성했고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골프 스윙 자세 7단계라는 키워드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두 개로 나눠졌어요. 사실은 골프 스윙 자세 7단계로 노출이 돼도 되고 골프 스윙 7단계로 노출이 돼도 됐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적었고 저는 7단계를 중요하게 생각했으므로 본문에도 7단계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사진까지 올리면서 글을 적었던 거죠. 이렇게 들으시니까 조금 더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키워드라는 것은 제가 뭐 글쓰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진도 마찬가지였고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글을 계속 작성하다 보면서 연습을 해야지 키워드에 대한 개념이 조금 더 잘 잡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이런 키워드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약간 굳어지게 돼서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걸 들으려고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키워드를 엄청 쉽게 생각하시면 정말 이건 개념이라고 할 필요도 없이 쉬운 거예요. 키워드라는 자체가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키워드라는 개념이 어려우실 때는 쇼핑을 할 때는 계속 떠올려 보세요. 내가 물건을 사러 갔을 때 물건을 살 때 인터넷에서 어떻게 검색하는지 그런 걸 생각하시다 보면 키워드에 대한 개념이 엄청 쉬워지게 돼요. 그러면 키워드가 제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글 하나만 더 보면서 연습을 한 번만 더 해 볼게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 글도 마찬가지로 제가 예전에 적었던 건데 폼롤러 다리, 허벅지, 어깨 운동 전 스트레칭 폼롤러 사용법이라고 적었어요. 인사말을 하고요. 또 똑같이 폼롤러에 대해서 작성을 했어요. 폼롤러로 다리를 풀어주는 것, 그리고 뭐 풀어줬을 때 어떤 것이 좋다라는 거, 그리고 뭐 또 그 다음에 뒤쪽 허벅지나 종아리를 풀어주는 거, 그리고 풀어주는 자세, 폼롤러로 다리 옆쪽을 풀어주는 거, 또 어깨를 풀어주는 거, 요런 부분을 블로그에 적었고요. 자, 이 제목에서 한번 키워드 찾아보시겠어요? 똑같이 5초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화면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폼롤러 스트레칭, 폼롤러 다리 스트레칭, 허벅지 폼롤러, 폼롤러 다리, 폼롤러 허벅지, 폼롤러 다리 스트레칭, 다리 폼롤러, 뭐 허벅지 스트레칭, 허벅지 폼롤러, 다리 스트레칭 폼롤러, 하다못해 폼롤러, 폼롤러 다리 사용법,
뭐 폼롤러 스트레칭 다리, 폼롤러 허벅지 운동법, 허벅지 스트레칭, 다리 롤러 운동, 다리 스트레칭 폼롤러, 다리 폼롤러 사용법, 다리 아픈 분 폼롤러 운동, 아바벅지 폼롤러. 폼롤러 발음이 정말 어렵네요. 그죠? 어깨 폼롤러 운동 이런 식으로 어깨까지 옆 허벅지 뭐 뒤 허벅지 여러 가지 종아리까지 팔 운동까지 여러 가지 이런 많은 수많은 키워드들로 또 검색이 되었어요. 제가 검색된 화면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아까 제목을 보고 나서도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키워드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인제 검색이 어떻게 됐는지 보여드렸는데요. 사람들이 이러한 단어들로 이렇게 이러한 단어들로 검색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단어들로 검색을 했다는 이 단어 자체가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 쉽죠? 그러면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같은 폼롤러가 들어가는 글을 하나 더 찾아왔어요. 그러면 이 글에서 과연 키워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랑 같이 한번 읊어 볼까요? 폼 롤러가 있을 거고요. 폼 롤러 스트레칭이 있을 거고요. 스트레칭 한 단어로도 키워드가 되겠죠. 그리고 홈 트레이닝이라는 단어도 키워드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폼 롤러 허벅지, 허벅지 스트레칭, 폼 롤러 내전근, 폼 롤러 장요근, 내전근 스트레칭, 장요근 스트레칭, 폼롤러 홈트레이닝, 그리고 폼롤러 허벅지 스트레칭, 폼롤러 내전근 스트레칭, 폼롤러 장요근 스트레칭, 허벅지 내전근 스트레칭, 뭐 내전근 장요근 스트레칭. 이렇게 한 가지 글로도 엄청나게 많은 키워드들을 생성할 수 있어요. 제목에 10 가지 단어만 조합했을 때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정말 많은 키워드가 나올 수 있잖아요. 물론 제가 그 키워드를 다 썼다고 해서 그 키워드가 다 노출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키워드들이 이렇게 조합을 이룰 수 있고 이런 키워드들로 인해서 노출이 된다는 거를 알고 가셨으면 해서 제가 연습 삼아 여러 가지 글을 보여 드렸는데요. 약간 지루할 수 있겠지만 키워드의 개념을 똑바로 알고 넘어가셔야지 글이 노출되는 원리를 쉽게 배우실 수 있거든요. 제가 아까 제 블로그 글이 뭐 어쩌면 부끄러울 수 있지만 보여드린 이유가 수많은 키워드들을 넣어서 저는 그렇게 노출을 시켰다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제가 그렇게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 본문도 엄청 정성스럽게 키워드들을 넣어가면서 그 제목에 맞게 글을 작성을 했거든요. 이렇게 글이 노출되는 원리를 다음 강에서 알려드릴 건데요. 아마 지금 저랑 같이 키워드에 대해서 엄청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다음 강의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4강 키워드 이해하기 편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5강 노출 구조와 로직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그럼 4 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